안녕하세요, 포리스메일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구매한 수류탄 3종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과 함께 비교 분석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막 도착한 제품 M26A2라고 되어 있지만 속칭 파인애플 수류탄 마크2 형태의 스프링식 수류탄입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파인애플 수류탄이라 지칭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수정탄들과 설명서, 수류탄 2개, 그리고 수정탄을 불려서 담아둘 수 있는 보틀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모크 수류탄입니다. 알리에서 이전에 판매하고 있던 T238이라는 주황색 스프링 수류탄과 동일한 모델인데요. 외관만 M118 스모크 수류탄처럼 도색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덜 장난감스러워졌습니다. 별도의 구성품은 없었고요. 본체가 뽁뽁이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식 수류탄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T238이라는 제품의 두 번째 버전이라는데요. 구성품은 안전고리핀과 지연에 필요한 마찰을 만들어내는 고무링 여분, 그리고 고무링의 텐션을 조정해주는 육각 렌치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다른 수류탄들과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이걸 게임에 직접 들고 뛴 적이 있는데 무거워서 어디에 매달아두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다녔어요. 충격식 수류탄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격식 수류탄이라면 아무래도 충격에 반응하는 정도를 알아봐야겠죠? 먼저 파인애플 수류탄의 충격 반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낮은 높이임에도 손쉽게 반응하여 격발되는군요. 외부 충격에 엄청 민감한 것 같습니다. 시어가 약한 걸까요?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T238 수류탄과 다르게 파인애플 수류탄은 내부의 스프링이 시어를 안쪽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립할 때 일단 한번 시어에 걸리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은 T238 수류탄, 스모크 수류탄을 파인애플 수류탄과 동일한 조건으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파인애플 수류탄에 비해 낮은 곳에서는 격발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응성이 파인애플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이로 인한 불발의 여지가 살짝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실전에서 던지는 힘의 충격으로는 잘 터집니다. 다만 바닥이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곳에서는 파인애플 수류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발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어는 무게추에 의한 충격으로 풀립니다. 파인애플 수류탄에 비해 추의 무게로만 시어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윤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뻑뻑해서 반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전할 때에도 무게추의 방향을 잘 맞춰서 장전해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238의 후속작 지연식 수류탄입니다. 지연식 수류탄은 충격식과 다르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시어가 풀리면서 혼자 터지는 진보된 수류탄입니다. 문제는 이 수류탄의 지연 시간을 섬세하게 조절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타이밍은 육각 렌치로 고무링의 압박량을 조절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터지거나 너무 안 터지거나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맞췄다 해도 나중에 다시 터뜨리고자 한다면 그 타이밍에 터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T238의 후속작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류탄의 특징이나 장점을 계승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스프링 파워라는 점? 아무튼 지연식 수류탄은 제가 처음에 엄청 기대하고 샀던 제품입니다. 관성에 약한 충격식 수류탄보다 착탄 후에 정지 상태에서 터질 수 있는 4-5초 정도의 딜레이를 가진 수류탄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지연식 수류탄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밀한 시간 조절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새 수류탄들의 가격과 그에 따른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인애플 수류탄은 2개 합쳐서 $20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문제는 단품으로 팔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단품으로 판매하는 스토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수류탄 1개의 가격이 $10 정도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부담과 굳이 2개씩 사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모크 수류탄의 경우 기존의 T238 수류탄과 동일한 $10 선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품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적습니다. 파인애플 수류탄과 비교해서 크게 품질의 차이를 못 느끼신다면 스모크 수류탄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식 수류탄은 $20 후반대 선입니다. 단품임에도 파인애플 수류탄과 가격이 비슷하죠. 외형과 성능적인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수류탄들의 비비탄 장전 방식과 비비탄 적재량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인애플 수류탄의 경우 조립을 마친 뒤 바닥 쪽을 보면 동그란 캡이 있습니다. 이 캡을 열면 언덕 형태의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비탄을 흘려 넣으면 걸림없이 잘 들어갑니다. 캡을 닫으면 딸깍 소리와 함께 충격을 받아도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모크 수류탄도 마찬가지로 조립 후 바닥 쪽에 캡을 열어 비비탄을 장전합니다. 파인애플 수류탄과 비교해서 구조적인 돌기들이 많이 있어서 비비탄을 흘려 넣을 때 많이 걸리거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장전한 뒤에 캡을 닫고 나면 고정이 되지 않아 충격 후 캡이 풀려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 중에 뚜껑 잃어버릴 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 록타이트 같은 것을 표면에 살짝 발라서 맞닿는 틈을 좁게 만들어서 살짝 뻑뻑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연식 수류탄은 급탄에 있어서 점수를 주기 조금 힘듭니다. 일단 다른 수류탄과 비교해서 바닥이 막혀 있어 하단 급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수류탄을 가조립한 상태로 강한 스프링의 장력을 손으로 버텨가면서 상단의 작은 틈으로 비비탄을 흘려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틈이 너무 좁아서 많은 양의 비비탄을 한꺼번에 넣기에 쉽지 않고 비비 로더로 넣기에도 버겁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두 스프링 수류탄의 비비탄 적재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모크 수류탄의 뚜껑을 열고 가득 급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인애플 수류탄의 뚜껑을 열고 가득 급탄해줍니다. 파인애플 수류탄은 꽤 많이 들어가는군요. 흔들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장전된 수류탄을 에코백에 넣고 터트려서 나온 비비탄의 양을 보겠습니다. 스모크 수류탄 먼저 터트리고 비비탄을 한 대 모아줍니다. 이제 파인애플 수류탄도 터트려서 비비탄을 모아줍니다. 적재량을 기준으로 파인애플 수류탄과 스모크 수류탄을 비교하면 스모크 수류탄이 길어서 더 많이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탄이 들어가는 양을 보시면 파인애플 수류탄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식 수류탄은 일단 부피부터 두 스프링 수류탄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넓은 용적만큼이나 많은 비비탄이 들어가는데요. 작은 멀리탄 한 통이 다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격발되면 비비탄을 뿜어내듯이 뿌려지게 되는데요. 이 수류탄의 강점은 넓은 용적과 강한 스프링으로 인한 넓은 비산거리인데 이 비산거리의 장점을 무거움과 불안정한 지연 시간의 문제로 모두 깎아먹는다는 실정입니다. 지연식 수류탄의 넓은 비산거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인애플 수류탄 2개 까서 동시에 던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외형과 기능에 대한 간단한 비교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리뷰이기 때문에 직접 작동성을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비산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서 각각의 수류탄들의 장단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일단 한번 보실까요? 먼저 스모크 수류탄부터 투척해봤습니다. 특정 방향으로만 편향되어 있는 비산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지연식 수류탄입니다. 역시나 잘 안 터지네요. 빠른 영상으로 돌려도 안 터지길래 일부러 잘라냈습니다. 격발과 동시에 비비탄이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면 대부분의 비비탄들이 바닥으로 흘려버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수류탄입니다. 착탄과 동시에 비비탄이 고르게 퍼집니다. 땅에 버려지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비산범위네요. 이렇게만 보면 별다른 의심 없이 파인애플 수류탄이 짱인 것 같은데요. 이 한 번의 테스트로 평균적인 비산 범위를 알 수 없었고 배경이 밝아서 비산 범위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배경을 어둡게 처리하고 다시 촬영했습니다. 먼저 지연식 수류탄부터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위력은 센 것 같아 보이지만 대부분 땅에 흙 뿌려지거나 편향된 비산 범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도 너무 무겁고 편향된 비산거리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비탄 장전과 일단 격발 한번 하고 나서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 지연식 수류탄 비산 테스트는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벽을 어둡게 처리하고 나서 비비탄들의 가시성이 좀 더 좋아져서 스프링 수류탄들도 여러 번의 비산 테스트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스모크 수류탄과 파인애플 수류탄 총 37번의 격발 및 비산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1차 때와 달리 비산 범위가 매번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모크라고 항상 나쁘지만도 않고 파인애플이라고 항상 좋은 결과를 내주지는 않았죠. 이 과정에서 수류탄 종류에 상관없이 비산 범위에 대한 일정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비산 밀도와 패턴을 알기 위해선 사방이 모두 어두워야 하고 그만큼 강한 조명이 필요했습니다. 비비탄 한 알 한 알의 움직임을 캐치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스모크 타입의 경우 정확히 직립 상태로 착탄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른 비산 범위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눕혀서 착탄했을 경우 스프링 방향에 맞게 안전손잡이 쪽으로 비비탄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수류탄을 멀리 던질 경우 날아가는 관성에 의해 탄들이 앞쪽 바닥으로 의미 없이 흡비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손잡이가 나를 향하도록 적진의 착탄을 잘만 해준다면 엄폐물 뒤에 적도 소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인애플 타입도 직립으로 착탄했을 시에 준수한 비산 범위를 만들어냅니다. 동그란 외형 덕에 정확히 직립을 유지한 채로 던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누웠을 때 착탄 비산 범위는 스모크 수류탄에 비해 거리는 짧지만 비산 반경이 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인애플 수류탄도 역방향으로 착탄했을 경우 넓은 비산 범위와 상대적으로 큰 용적에 의한 비비탄 밀도를 보여줬습니다. 매 상황마다 잘만 착탄해준다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단, 그만큼 착탄 방향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고 스모크에 비해서 위력의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직립 착탄 시 비산 범위에는 두 수류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용적이 더 큰 파인애플 수류탄의 밀도가 좀 더 높은 정도입니다. 그냥 2개 던져야겠다. 수류탄을 적재하기 위해 몰리에 물리는 홀스터를 제작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손잡이에 몰리가 그냥 끼워지긴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체결해봤습니다. 먼저 홀스터 가볍게 끼워지죠. 어떻게 흔들어도 단단히 고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홀스터를 사용했을 시에 탈착 역시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전손잡이를 직접 몰리에 끼워보았습니다. 한 손으로 몰리에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네요. 일단 몰리에 체결하고 나면 이 역시 빠지지 않고 단단히 체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막상 써보니 홀스터가 좀 더 편하긴 하네요. 수류탄 3종에 대해서 안전손잡이 몰리 탈착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체결하고 달려보고 점프도 뛰어보고 해봤지만 안 떨어지고 잘 버텨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찍찍이 테이프가 있어요. 가위로 오리면 이런 모양으로 오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링에다가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뽑아서 보면은 찍찍이를 고리에다가 고리 형태로 한번 묶고 가로로 한번 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을 휘다가 뽑아서 빼고 던진 다음에 얘는 찍기에다가 붙여놓으면 돼요. 뭐 아니면은 멀리에 있는 찍찍이 같은 데 붙여도 돼요. 안 떨어지죠. 얘 고리만 가지고 있다가 덤프 파우치에다 넣으면은 장갑을 끼고 있을 때 이렇게 막 걸려가지고 딴 데로 날아가 버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보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얘는 그냥 여기다가 껴놓던가, 얘는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다른 부착물들이 있으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측면에 있는 찍찍이에다가 얘를 식에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냥 갖다가 대기만 하면 딱 붙어요. 잃어버릴 일이 없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보관할 때 격발된 상태로 풀어놓고 보관을 합니다. 그래야 스프링 장력이 약해지지 않아요. 수류탄 수명 오래 쓰시고 싶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풀어놓고 안전핀도 이런 데다가 꼽아놓고 별도로 보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시각이 많이 담긴 그런 리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